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매년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학업 부적응과 장기 결석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이제는 발생 후의 사후 처방이 아닌 조기 개입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54,5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3만 2천 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불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2년 이후 매년 5만 명을 웃돌며 학업 중단 위기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위기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위험 요인의 누적성을 지목했습니다. 낮은 학업 열의와 학교 생활 불만이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무단 결석이나 게임 과몰입 같은 행동 장애로 번지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만든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현재 고위기 상태에 놓인 학생이 1년 뒤에도 같은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학업 영역에서 53.3%에 달했습니다. 한번 형성된 위기 징후가 개선되지 않고 다음 학년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주목할 점은 학생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객관적인 성적보다 학생 스스로 수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위기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정서적 위기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교사와의 유대 관계는 이러한 위기를 완화하는 결정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학업 중단 숙려제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문제가 터진 뒤 대응하는 사후 처방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학생 시절의 위기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징후를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는 예방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구진은 복합 위기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심리 검사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연속성 있는 회복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란 정부가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국부 펀드까지 동원하며 비상사태 선포에 준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4월 26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경제특별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필수 수요 충족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이란 무역개발기구가 국가개발기금에서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77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인출하기로 결정한 사실입니다. 이 자금은 쌀과 설탕, 보리, 옥수수, 닭고기 등 7대 필수 식자재를 수입해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데 전액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란의 국가개발기금은 본래 미래 세대를 위해 적립해두는 국부펀드로 이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의 승인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란 정부가 미래자산을 헐어 당장의 식량 확보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식량 쿠폰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한 이후 불과 넉 달 만의 일입니다. 이는 현재 이란이 처한 경제적 고립과 식량 안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로 인해 수입 물류가 사실상 마비된 이란의 고통스러운 내부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밀과 의약품, 영유아 분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장 환율보다 훨씬 저렴한 특별 환율을 적용해 외화를 공급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인한 민심 위반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환율 시장에 개입하며 생필품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주요 외신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식자재를 실은 선박들이 접근을 피함에 따라 이란의 수입로가 봉쇄될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현재 이란의 경제 지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지 유력 경제 매체들은 이란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49%에 달할 것이며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7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처참합니다. 이란 건설산업협회는 현재 생산과 투자라는 경제의 바퀴가 단순히 느려진 수준을 넘어 아예 멈춰섰다며 국가 전체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 심화 속에 이란 정부가 국부펀드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널뛰는 물가와 봉쇄된 수입로라는 이중고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를 소비하고 그 결과물로 쓰레기를 남깁니다.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배정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 1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약 460kg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1kg 이상의 욕망의 흔적이 우리 손을 떠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택배 상자에 테이프를 뜯고 플라스틱 용기를 세척해 분리배출함에 넣는 행위를 환경 보호를 위한 숭고한 의식처럼 치러냅니다. 양손 가득 쓰레기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집안을 가득 채웠던 번잡함에서 벗어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 교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분리배출함에 쓰레기를 던져넣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어버리는 마법 같은 단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도시는 쓰레기를 철저히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술과 시스템 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벽 시간 우리가 잠든 사이 도시의 배설물들은 외곽의 적환장으로 다시 매립지와 소각장으로 은밀하게 이송됩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쾌적한 환경은 쓰레기가 사라진 결과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시야 밖으로 유배된 결과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쓰레기가 항상 이토록 단절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나 퇴비가 되어 다시 삶의 내부로 순환했습니다. 비록 악취와 오염이 곁에 있었지만 쓰레기는 감각적으로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대량 소비 시대가 도래하며 쓰레기는 제거해야 할 위험이자 격리 대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행위는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내부에 속하는 것과 외부로 밀어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종의 공간 정치가 된 것입니다. 서울의 난지도 매립지가 하늘공원으로 변신한 것은 이러한 공간적 재배치의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겉보기에는 낭만적인 공원이지만 그 지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거대한 욕망의 찌꺼기들이 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배출이라는 국가적 절차를 수행하며 도덕적 안도감을 느끼지만 정작 그 쓰레기가 도달할 종착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쓰레기 기억상실증 혹은 망각의 인프라라고 진단합니다. 이제는 정교한 처리 기술보다 쓰레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감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는 소각장 지붕에 스키 슬로프를 만들어 쓰레기 처리 시설을 도시의 일상 안으로 당당히 끌어들였습니다. 폐기의 공간을 도시 뒤편으로 숨기지 않고 시민들과 공유하려는 시도입니다. 내 손을 떠난 쓰레기는 유령처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배정환 교수는 쓰레기의 흐름을 끝까지 응시하고 폐기의 책임을 우리 삶의 지도 안으로 정직하게 가져오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구 종말에 대한 위기감이 단순한 공포를 넘어 현실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쟁과 기후재난, 팬데믹 등 복합적인 위기와 맞물려 관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화 클로버필드 10번지나 인기게임 폴아웃 시리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지하 벙커가 이제는 실질적인 생존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이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재난 대비족을 뜻하는 프레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프레퍼는 사회 시스템의 붕괴나 대형 재난에 대비해 식량과 생필품, 무기 등을 미리 비축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현재 미국 내 인구는 약 2,340만 명에서
최대 7,8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 2017년 약 1,000만 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 불안과 정치적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정치적 양극화에 이어 최근 발생한 중동 전쟁 등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대중의 불안을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변화와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시민이 국가라는 안전망 대신 개인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 중심의 정세 변화가 프레퍼들의 생존 본능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불안 심리는 고스란히 소비 규모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지하 벙커 산업이 있습니다. 방공호와 낙진 대피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하 벙커 제작 업체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독일의 한 벙커 제조 업체에는 하루에만 1,00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중동과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요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하 벙커는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샘 울트먼 등 초고액 자산가들의 유난스러운 대비책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일반 가정으로까지 그 수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에 따르면 지하 벙커 건설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약 4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4인용 벙커는 약 3,700만 원 선에서 시작하지만 정수 시스템과 전력 설비, 무기 보관실 등을 갖춘 고급형 지하 아파트 모델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캔자스주의 서바이벌 콘도를 들 수 있습니다. 버려진 미사일 경납고를 개조한 지하 15층짜리 이 아파트는 한 채당 가격이 약 44억 5천만 원에 달하지만 완공되기도 전에 모든 가구가 완판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수영장, 영화관, 식량 생산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75명이 최장 5년간 외부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대비 산업의 팽창이 현대인이 느끼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를 방증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생존을 위한 투자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